휘리리! 안녕하세요. 우주청소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하고 있는 혜선 씨를 모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계 호텔 브랜드에서 호텔리어로 재직 중인 23살 장혜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혜선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 호텔리어 하고 싶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2년제를 관련 학과 위주로 지원을 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호텔리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호텔리어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바리스타가 하고 싶은데 아빠한테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직장으로 좀 이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제 호텔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고안해낸 거죠, 저 나름대로. 그럼 그때 당시에는 호텔리어라는 게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건 잘 모르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좀 약간 관광이 엄청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었어서 네. 호텔리어 관련된 콘텐츠가 진짜 부족했어요. 유튜브에 지금은 치면은 막 네. 호텔리어 근무자 브이로그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Q&A 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지원했던 제가 1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18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려고 지원을 했던 그 시기에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몇 년 전 콘텐츠, 막 몇 년 전 기준으로 이제 Q&A 한 거라서 연봉도 많이 달랐고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이제 사내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업무는 어쨌든 뭐 비슷하긴 한데 그 당시에 호텔리어를 네이버에 치면은 막 2000년도 초반의 지식인에 막 호텔리어 드라마 그거 어디서 촬영했나요? 이런 게 더 많았었어요. 그런 거랑 이제 전문 학교나 이제 전문대 같은 곳에서 홍보글을 올린 거 그 정도 자료가 전부였어서 좀 현직자를 만나서 조언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럼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몇 년 전, 18년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히 이렇게 많이 그런 소통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자리가 별로 없었네요. 네, 그럼 맞아요.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이제 호텔 근무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호텔 자체가 약간 좀 폐쇄적인 건 아닌데 저희 호텔만 그런 거는 아니고 좀 보통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나요? 보수적인 면보다는 그 계약서 사항에 이제 외부에다가 발설 금지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런 조항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일을 밖에 얘기하면 안 돼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퇴사자분들이 연봉을 상세하게 밝히는 경우가 좀 많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 연봉 얼마 받았어요. 저는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은 회사에 있는 일은 저희뿐만 아니라 보통 사무직 분들도 외부에 발설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발설 금지라는 그 네네. 조항이 또 계약에 있고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발설 금지보다는 약간 이제 보통 윤리 경영 서약서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경영에 윤리적이고 투명한 행동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좀 적혀 있거든요. 네. 그 계약서를 제가 찍어놨었는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계약서 내용이 전부는 없는데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회사의 얘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외부 언론이나 이런 채널에 노출되면 안 되는 그죠, 경우도 그죠.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호텔은 본인들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객분들 얘기를 밖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한테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한테는 조금 먹히셨나요? 아버지는 처음에 엥? 이러다가도 그때 당시가 이제 또 남북 관계가 좀 활성화되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했을 땐 호텔 산업 괜찮을 것 같은데? 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제 그 관광 네. 관련 학과 어떤 학과를 가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관광학부라고 해서 학부제로 입학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항공과 호텔 이렇게 나눠진 학부제에 입학을 해가지고 전공 수업을 양쪽을 다 들었어요. 항공도?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좀 이것도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친구들이 막 그러면 항공 수업 가면은 뭐 듣냐, 뭐 네.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 시나리오 읽어주냐 막 이러는데 진짜 읽습니다. 비행기 그래요? 탈출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고요. 안내 방송이라고 해서 그 항공기 샤라라라 타보셨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제 항공기 이제 기내 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 목소리가 하고 있는데, 달라지시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영어로도 하고 중국어 방송도 읽고 그 다양한 언어로도 네네, 다 그거를 하셨어요? 이제 기말고사 때는 보통 왜요? 교수님 앞에서 외워서 시험을 쳐요. 외워가지고 이제 발음이랑 이제 한국어에는 장음 단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네. 예를 들면은 김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아나운서처럼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시험을 보고 특이한 수업 중에 바리스타 수업도 있고요. 호텔 쪽이니까. 네네. 네. 바텐더 수업도 있어요. 바텐더도? 바텐더는 좀 재밌겠다. 바텐더 되게 재밌어요. 그 실습실이 따로 있는데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한쪽 면이 아예 전부 술입니다. 한쪽 면이요? 네, 한쪽 벽이 실제 그냥 술? 다 실제 술이고
돼가지고 장에 먹으면 다 안 되고. 들어있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수업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시음이라고 해서 이제 테이스팅을 보통 하죠. 칵테일 같은 거 직접 메이킹하고 만들어서 저희끼리 테이스팅하고 평가하고 와인 소믈리에 수업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그런 게 있네요. 네네. 되게 관광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다양한 수업을 많이 배웠고 저는 그래서 학교 자체는 만족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 회계 쪽 고등학교를 가셔가지고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가 떨어지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바리스타 가려고 간 거였지만 이 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이런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와 같이 뭐 관심도가 떨어졌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약간 빠져들게 됐어요? 저는 언어 쪽 관심이 좀 높았거든요. 어느 쪽?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나는 커서 한 3, 4개국어 하면 좋겠다 이런 그쵸, 네. 막연한 누구나 그런 생각이 꿈꾸죠. 네. 있었는데 학교에 일단 관광 쪽이다 보니까 영어부터 해서 중국어, 일본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학점 채우려고 그걸 들으면서 나 이 언어 되게 재밌네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수업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수업이 엄청 많아요. 이제 컴퓨터로 시스템 다루는 수업도 있고 예약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항공권을 발권하시기 전에 이제 예약 확정 이런 그죠. 상태가 네.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예약을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것. 아, 그것도 만드는 것도? 네네, 이제 그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가지고 예약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을 입금하시면 그걸 확정으로 바꿔주는 업무 이런 것까지도 배우고 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회계를 배웠어요 또 거기서. 회계는 또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기본 회계라고 해서 호텔에서 쓰일 만한 것들을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배웠는데 놀랍게도 A뿔을 못 맞고 A를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회계를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네, 교수님이 좀 약간 그래도 난 좀 기대했는데 너가 1등이길 바랬는데 1등은 못하네 이래가지고 교수님 제가 회계로 안 가고 여기 있는 걸 보면 답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헛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에이. 활용은 했어요. 네. 진짜 공부를 마지막으로 최대한 열심히 했던 때에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네. 좀 그때는 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호텔리어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계기나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좀 약간 수업을 하면서 자체는 약간 내가 네. 호텔리어가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다 해보시잖아요. 출석하고 집에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술티 뭐 이런 거 많이 아예 하죠. 많이 1교시 하죠. 수업은 버리고 그쵸. 집에서 안 오거나 그럼요. 이제 그때 그런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대여가지고 이제 과대까지? 번번이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과대인데 그런 출티를 하고 그랬다. 네, 그 약간의 방황 같은 거였죠.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난 좀 자신 없는데 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거든요, 조금. 그럼 과대를 부담스러워할 정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자진해서 한 건 아닌가 보네요? 약간 이제 눈치껏 투표 나갔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것도 내 팔자려니 맛보다.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약간 남 앞에 나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누구의 리더는 될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네. 리드하고 네. 막 이렇게 통솔하고 약간 네. 그런 거는 좀- 저는 어느 정도까지 자리가 어울리냐면 딱 부회장 정도가 적당한 사람입니다. 부회장. 회장은 딱 네. 하고 태생이 딱 부회장 정도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회장은 조금 힘들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자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쵸, 많이 네. 오니까. 근데 부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곁들여주면 될 그죠, 것 그죠. 같아서 좀 약간 부과대를 노리고 싶었는데 부과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대가 되었고 좀 약간 방황하는 마음에 교수님 입장에서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과대라고 믿고 그죠. 있었던 녀석이 맨날 수업에 안 오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전화로 매번 잘 타일러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다른 친구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너가 그죠. 이렇게 얘기 나오면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집에 가서 놀고 싶다 해가지고 설득당해서 이제 또 다시 학교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다니고. 교수님이 이제 여름방학 되는데 뭐하니? 라고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저 집에 있겠죠? 이러니까 그래? 할 거 없으면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리릭! 밑줄 본전이니까 나중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력서 쓰는 건 그쵸, 좋은 네.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한번 넣어봤죠. 근데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